블로그 카테고리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돈 되는 카테고리, 돈 안 되는 카테고리 나뉘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짚으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주제 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블로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로그 주제마다 애드포스트 수익과 그리고 광고 단가 그리고 협찬하는 물건들이 달라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아마 블로그 주제를 정할 때 이런저런 주제에 대한 카더라는 많은데 그럼 그 주제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들어가도 너무 늦지 않았을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진 않을까? 나는 마음 한켠에는 이 주제를 너무 하고 싶고 내 전문성은 여기에 있는데 돈 되는 건 이거라니 난 이것만 해야 하는 걸까? 아마 엄청난 고민이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메인으로는 경제 재테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예술 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문학, 책, 영화, 미술 디자인, 공연 전시, 음악, 드라마, 스타나 연예인, 애니메이션, 방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경제 재테크 블로그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간혹 이 도서 협찬 관련된 포스팅 요청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경제 재테크 쪽으로 받는 그런 광고 단가랑 비교해보면 할 이유가 거의 없는, 왜냐면 책을 한 권 줘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리뷰를 써주는 이제 그런 포스팅을 요청을 하는 건데 책은 사실 뭐 제가 골라서 읽는 것도 아니고 광고성으로 받아서 무료로 책을 받는다라는 건 있지만 그렇죠. 뭐 책 하나에 2만 원 정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도서 관련해서는 그렇게 광고 단가가 세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미술 디자인이나 공연 전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협찬이 오면 그 본인들이 하고 있는 공연이나 전시를 좀 홍보해 달라라는 요청으로 티켓을 주죠. 보통 1인 2매 정도를 주니까. 그래서 현금성인 수익은 발생하기 좀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나 드라마 이쪽 관련해서는 유튜브도 보시면 유료 광고로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그런 컨텐츠를 홍보해주는 영상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블로그보다는 요즘 유튜브에 광고가 많이 붙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블로그로 진행을 해도 광고 단가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유튜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카테고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생활 노하우, 쇼핑, 리빙 카테고리입니다. 일상, 정말 말 그대로 일상, 블로그죠. 그리고 육아나 결혼, 반려동물, 패션이나 미용, 뷰티죠. 인테리어나 요리 레시피 이런 것들인데요. 먼저 일상 관련해서는 일상은 그냥 모두 아우르고 있는 거니까 일상 하나만으로 가져가면 이게 주제가 분산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메인과 서브는 잡아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육아와 결혼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이런 카테고리도 나중에 사업을 생각을 하신다면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반려동물도 그 연장선에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을 팔고 싶다. 아니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나중에 아이를 기르면서 육아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또는 매입해서 팔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내 블로그를 미리 키워두면 이게 나중에 든든한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블로그 마켓을 통해서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툴로 활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아마 협찬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당장 내 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협찬 받아서 생활비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션이나 미용 카테고리예요. 예전에만 해도 이쪽 분야, 특히 이 뷰티 쪽 관련해서는 네이버 블로그가 상당히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됐었는데 사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쪽으로도 많이 움직인 상황이긴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네이버에서 어떤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제품을 구매하고 싶을 때 검색을 많이 해보시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 여전히 이 뷰티 카테고리는 광고 수입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카테고리죠. 다만 이 패션이나 뷰티 쪽은 경쟁 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미 자리 잡고 활약하고 있는 뷰티 블로거나 패션 블로거들이 있기 때문에
뚫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패션은 뷰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광고 수입이 그렇게 쏠쏠하지는 않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근데 뭐 전 그렇습니다. 나만의 차별화점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들 뚫을 구멍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 특히 유튜브 쇼츠로 요리 레시피 쪽으로 굉장히 좀 터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굉장히 아마 치열할 거예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당장에 뭐 김치찌개 레시피만 검색을 해봐도 인플루언서들이 꽉 잡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마 이 요리 레시피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리 레시피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블로그보다는 유튜브 쪽을 노려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취미, 여가, 여행 부분인데요. 뭐 게임이나 스포츠, 사진, 자동차, 취미, 세계 여행, 국내 여행, 맛집 같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맛집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체험단 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카테고리죠. 그래서 부담 없이 나는 맛집 체험단 다니면서 외식비 아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맛집 언제든지 도전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시작하기도 쉽고 막상 체험하기도 처음에만 잘 세팅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나는 블로그 맛 좀 보고 싶다. 블로그 대체 어떤 재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테고리니까 맛집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게임. 제가 정말 약한 분야인데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도 이 게임 유튜버들이 상당히 구독자 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나도 영상까지는 자신 없고 블로그 한번 해볼까? 라는 분들 계실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매력 있는 카테고리는 아닙니다. 애드포스트 수입도 그렇고 뭐 광고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는 카테고리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스포츠 쪽인데요. 스포츠 쪽은 애드포스트 단가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그리고 딱히 그렇게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주제도 아니긴 하죠. 근데 뭐 협찬은 스포츠 아니면 헬스나 이런 건강, 운동 관련해서 그런 용품들 협찬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이 스포츠 관련된 사업을 엮어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키워드는 용도로 나중에 홍보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이 자동차를 내가 어떻게 리뷰하지에 대한 장벽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만큼 경쟁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그런 회사들, 브랜드들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현대, 기아, 아니면 뭐 BMW, 벤츠 뭐 이런 대형 회사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광고 단가가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해보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카테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 저도 여행 참 좋아해서 어차피 여행 가고 여행 가면 사진도 많이 찍는데 블로그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일단 여행은 애드포스트 단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경쟁 강도가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겠죠. 한국 사람들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여행에 대한 블로그 운영해볼까? 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광고가 붙기보다는 협찬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나는 협찬이나 받으면서 뭐 호텔이나 아니면 정말 큰 여행 인플루언서가 되면 항공권 그리고 해외 뭐 관광청에서도 초대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큰 협찬들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좀 소소한 뭐 국내 여행의 그런 숙박권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이 그런 숙박권이나 아니면 더 키워서 항공권 뭐 이런 것까지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행도 나쁘진 않지만 경쟁이 치열하다. 자,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 분야죠. 지식 관련된 분야인데 먼저 경제 재테크 관련해서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애드포스트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키워 놓으면 애드포스트 수입이 굉장히 쏠쏠해요.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은 그냥 벌 수 있을 거고 인플루언서까지 달면 이 수입이 훨씬 뛰게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많이 버시는 분들은 애드포스트로만 월 뭐 300만 원 이상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경제나 재테크, 비즈니스 관련해서 들어오는 광고들은 주로 증권사, 은행,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곳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키워놓으면 여러모로 수입이 괜찮은 카테고리 중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나 재테크,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블로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헉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에 좀 약간 움츠러들면서 아무리 돈 많이 벌 수 있다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높지만 막상 해보면 경쟁이 그나마 다른 카테고리 대비해서 여전히 그렇게 세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 재테크 분야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기껏 키워놨는데 블로그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저품질에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경제나 재테크, 특히 부동산 쪽에서 사용하는 특히 보험도 그렇고요. 이런 키워드들이 저품질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괜찮은 주제이긴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무섭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매일매일 글을 쓰지만 쓸 때마다 굉장히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거르는 그런 키워드들도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를 준다 한들 절대 광고 받지 않는 키워드들도 존재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IT 쪽인데요. 이 IT 쪽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도 솔직히 IT 쪽 노려보고 싶긴 한데 경제 재테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IT를 내가 리뷰를 할 수 있을까? 사양이고 뭐고 저 별로 아는 거 없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입장벽은 높고 경쟁 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근데 협찬은 이 전자기기니까 꽤나 단가가 센 협찬 제품이 들어올 테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카테고리인데요. 여러분 혹시 IT에 관심 많으시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괜찮은 좋은 카테고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학, 교육 이쪽인데요. 이쪽은 에드포스트 수입이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블로그를 한다고 할 때 이쪽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진 않아서인지 경쟁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블로그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해나간다고 하면 아직까지 기회가 열려있는 영역이랄까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키워드들은 분명 존재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광고가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지만 수익 면에서는 부수입으로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카테고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도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키워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렇게 많고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돈만 벌면 돼. 그러니까 난 IT, 자동차, 경제 재테크 할 거야 라고 시작은 하는데 포기하시는 분들이 90%가 넘습니다. 끝까지 가져가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마음은 먹었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주제였던 거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요즘 관심을 두고 있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영역과 연관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야면 더욱 좋겠죠. 만약에 정말 저처럼 제가 게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영역인데 이걸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까마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매일매일 관심을 갖고 글을 쓸 수 있는 영역인지 이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